1945년 7월 30일 미 해군 중순양함 인디애나폴리스가 어떤 비밀스러운 화물을 마리아나 제도 티니안 섬에 있던 미 해군 기지에 전달합니다. 임무를 마친 이 전함이 레이테 섬으로 가던 도중 일본 해군 잠수함에 격침이 되는데, 하지만 이 배가 전해준 화물은 바로 원폭 리틀보이의 재료인 고농축 우라늄. 일주일 뒤 8월 6일 리틀보이는 히로시마에 평탄화 작업을 끝마치고 미국은 일본 군부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에 불응할 시 새로운 후임자를 일본에 보내줄 계획이었는데, 이를 알아챈 일본 해군 군령부의 한 작전장교, 일본에 또 다른 재앙이 오기 전에 이 원폭을 저지해서 일본을 지키겠다는 꽤나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가 리틀보이 한 방에 잿더미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일본 해군 군령부 작전과장 아사쿠라 대장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부하 마사미 해군 소자를 소환합니다. 今朝広島に落ちた原子爆弾の話は聞いたかね。米国にとっては単なるデモンストレーションかもしれんが、我が国にとってこの事態は壊滅を意味する。 그리고 마사미를 요코스카 해군항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곳에는 석 달 전 항복한 나치 독일이 공유해준 최신 잠수함 E507호가 있었죠. ナチスドイツの科学の結晶にして我々の最後の希望。 이 마사미 소자의 임무가 무엇인가 했더니 広島に続く新たな原子爆弾の投下を阻止する。 그 다음 날 마사미 소자는 급하게 승무원들을 소집하고 이 잠수함은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떠나 태평양으로 향하게 됩니다. 戦闘配置のまま60秒で潜れ。 이렇게 멋지게 자망 바로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주는 마사미 소자. 마사미 소자는 일본 해군의 특공 공격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좌천되어 있다가 참 오랜만에 함장으로 재취업한 인물. 我々に与えられた使命は広島に続く新たな原子爆弾の攻撃を阻止することにある。祖国の最後の希望だ。 이 친구들은 딸랑 잠수함 한 대로 미군 함대를 저지하겠다고 하는데, 이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죠. ロレライ。従来型のソナーを耳とするならあれは目です。 로렐라이는 바로 나치 독일이 잠수함과 함께 옵션으로 제공한 앞뒤 설명 없이 무조건 최신형 음파 탐지기라는데, 이 로렐라이라는 게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이렇게 3D로 해저 지형을 파악할 수 있고 미군 함대가 오는 것도 리얼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냥 묻지마 초특급 최신의 음파 탐지기였죠. 이들 역시 미군 함대에 발견이 되고 미군도 어뢰를 발사하지만 최신 음파 탐지기를 갖고 있던 이 친구들, 面舵いっぱい。敵駆逐艦隊に向け前進競速。 조종키를 이빠이 돌리고 잠수함이 무슨 경차도 아니고 어뢰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가는 초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수면 위를 힘차게 점프하고 미 구축함에게 함포를 발사하면서 맞짱을 뜨는 대범함도 보여주죠. 게다가 함포 한 발에 미군 구축함이 자기들끼리 우왕좌왕 충돌한다는 설정. 이 영화 어디까지 가는지 일단 지켜봅니다. 도대체 독일이 만들었다는 로렐라이라는 탐지기가 뭐길래 이 멀쩡한 잠수함까지 팔짝 뛰게 만드는지. 이 최신의 음파 탐지기의 비밀은 바로 이 처자, 제5원소에 복장을 하고 있던 파울라라는 소녀였죠. 지금은 오다기리주의 현직 와이프. 이때부터였습니다. 과연 이 영화를 계속 소개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죠. 그냥 조슈아 F를 봐서라도 마저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원리냐 하면, 파울라는 어려서부터 나치 독일의 생체 실험 대상이 되었고 액체를 매개체로 보이지 않는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데, 로렐라이가 바로 그 능력을 증폭시켜준다는 뭔 씨나라 까먹는 원리. ナチスは人種改良なんて冗談を本気で考えてたってことか。 동맹국 나치 독일과 슬그머니 선을 그어주는 센스. 그리고 이 능력을 발휘하려면 이 침투복 비스무리한 잠수복을 입어줘야 한다는
파울라의 존재를 알게 된 이 잠수함의 가이텐 특공대원 오리가나 1등 병조는 물심양면 파울라에게 작업을 많은 배려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전이 일본 해군 군령부의 공식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였죠. 例の E507 が密かに出撃したとの報告がありました。朝倉大佐の独断かと思われます。朝倉の行方を探し出すことだな。同時に協力者も洗い出せ。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 아사쿠라 대자가 마사미 소자에게 개인적으로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역시 이 로렐라이와 파울라의 위력을 알고 있었다는데 Apparently, it's something our boys in Washington are pretty desperate to get their hands on. 어느덧 시간이 지나 8월 9일 그날은 바로 나가사키의 두 번째 원폭이 떨어진 날. 이 소식은 파울라에게 무슨 예지몽인 양 무선으로 전해지고 파울라는 모든 승무원에게 그 존재가 밝혀지면서 이렇게 극진한 보살핌을 받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함내 일부 승무원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座れ。 뜬금없이 영화가 왜 이렇게 돌아가나 했더니 E507 はこれより米駆逐艦と会合以後その指揮下に入る。これが朝倉大佐からの 예, 이 모든 건 아사쿠라 대자의 계획이었던 거죠. 아사쿠라 대자는 일본 해군 군령부의 고위 참모들을 인질로 잡습니다. 그리고 씨알도 안 먹히는 대사로 시간만 출창 낭비하는 아사쿠라. とローレライを米国に供与し、その見返りとして3発目の原子爆弾を投下する。目標は東京。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와서 전쟁은 질 게 뻔하고 윗대가리들도 모두 제정신이 아니니 그냥 로렐라이와 파울라를 미군에게 줘버리고 이참에 도쿄까지 완전히 박살내면서 새롭게 일본을 재부팅하자는 계획. それで全てが終わり、全てが始まる。 그리고 서로 사전에 약속이 된 듯한 미군 군함은 천천히 잠수함으로 접근하는데 벼랑간 심경에 변화가 생긴 반란군 장교.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총질을 하더니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어쩌다가 반란은 자발적으로 진압됩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긴 아사쿠라 대자. 断じて東京には落とさせない。たとえ国が焼き尽くされようが日本人は自分で絶望から立ち上がる。 결국 아사쿠라 대자의 운명은 마리아나 제도의 티니안 섬에는 있지도 않았던 도쿄행 원자폭탄이 B-29에 탑재가 되고 있었고 마사미 소자는 티니안 섬으로 가서 B-29의 출격을 막기로 결정합니다. だが貴様らにこれを強要するつもりがない。船を降りる者は直ちに申してよ。 그런데 예상보다 많은 승무원들이 퇴함하게 되죠. 降りる者がこんなにいるとは。 드디어 티니안 섬에 도착한 잠수함. 때로 몰려있는 미군 함대에 집중적인 폭내를 받게 되는데 그걸 또 다 피해갑니다. 이번엔 기뢰 공격도 받는 잠수함. 이 기뢰들도 친절하게 잠수함을 피해줍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미군 구축함에 어뢰를 발사하는 잠수함. 그 한방에 구축함들이 연쇄 충돌하는 기적이 일어나죠. 구축함이 무슨 꽂아놓은 보릿자루도 아니고 잠수함 한 대로 죄다 흑우가 되어버리는데 미군 잠수함의 어뢰도 요리조리 피하면서 모두 격침시켜버립니다. 그 와중에 이 두 젊은 친구를 살리기 위한 마사미 소자의 가슴 절절한 배려심. 本当に大切なものを見極めてほしい。 아직 방심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도쿄행 B-29가 이륙을 시작하는데 이때 잠수함은 그 놀라운 성능을 발휘하죠. 그건 바로 점프를 하고 묻지마 한포 발사. 거기다가 B-29의 정확히 명중. 미 구축함은 이 감동적인 광경을 구경만 하고 있고 이 장면에 현지 관객 100만 명이 감동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몰려오는 빡침. 그리고 유유히 사라지는 잠수함.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차분하게 정리하자면 전쟁을 일으킨 당사국이 미국으로부터 일본을 지키고 말았다는 이른바 적반하장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미국이란 나라는 정면 승부보다는 이런 초과학적인 현상을 이용해야만 이길 수 있는 나라인 거죠. 게다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영화에서라도
미국을 한 방 먹여주고 싶었던 오랜 소망이 엿보이기도 하는데 마지막 미군 참전용사 할아버지와 대화를 마친 잠수함 승무원 후손의 나레이션이 걸작입니다. 彼らはかけがえのないものを守りきったということ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류의 영화는 내수용 영화로서 언제나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는 했습니다.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슬그머니 신분 세탁하는 영화, 그리고 굳이 안 찾아봐도 되는 영화 로렐라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